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7년 전 2009년에 있었습니다. 2009년에. 요때쯤 있었거든요. 요때부터 대세 상승이 간 거잖아요. 대세 상승 쭉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왜? 여기서 소위 말하는 경기 회복에 연약한 싹들이 돋아난 거죠. 근데 시장은 아직 모르죠. 시장은 아직 의심하죠. 사람들은.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금리 올려서 또 싹을 싹둑 제거할 텐데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 하지 말고 오로지 채권 예금에 지고 있으면은 했는데 이때 금리 인상 시기 때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를 더 추진해 주잖아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시장이 완전히 깨달은 거죠. 이제는 인플레를 용인하는구나. 왜?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려면 양적 완화해서 쭉 올려주죠. 주가 떨어지려면 양적 완화해서 쭉 올려주죠. 이게 뭡니까?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빠지려고 하면 돈 찍어서 쭉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주식 갖고 있어야 돼요? 채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갖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이죠. 그래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경기는 그전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수나 부동산은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레이트 로테이션 시기 때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산이 아닌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마다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양극화라는 덫에 빠져서 여기에서 또 소외되는 겁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여쭤봐요. 이렇게 뭐라고 여쭤보냐면 저 같은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쓰고 남은 들은 어찌됐든 간에 다 자산화 시켜야죠. 다 자산화 시켜놔야 되죠. 이런 시기 때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중국의 79년 개혁개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압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때 79년 개혁개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중국이 문화 대혁명 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고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중국 사람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공산주의 이념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 이념에서 갇히지 말자. 그래서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 이론을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지만 잘 잡으면 됐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자본주의의 개혁 개방을 한 것이잖아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책에서 봤던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가 먼저 벌어라. 돈을 벌 수 있는 자가 먼저 벌어라. 이게 일단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분배를 하든 나발을 하지. 그러니까 일단 벌어라. 좀 먼저 벌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벌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을 용인, 양극화 용인, 이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도 용인하겠다.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벌면 양극화가 극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 봐요. 똑같은. 자, 그런데 이걸 저만 알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주식 비중을 60%에서 70%로 늘렸고, 그리고 민간 펀드 중에 블랙락이라고 아실 겁니다. 블랙락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펀드 이름에서. 거기도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늘려가고 있고 그 담당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사실 최근에 강의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큰 시장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개미들 다 죽고 증권사 거미줄 쳐졌을 때 그때 온다고 봅니다. 지금이 그렇죠. 지금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투자 클럽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왜겠어요? 수익이 안 나니까. 안 나도 너무 안 나고. 걔들은 뭐가 됐든 간에 대박만 내려고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사고 코스닥 잡주 사서 개박살 나는 거죠. 왜? 걔들은 올라갈 땐 미친듯이 올라가지만 박살 날 때도 미친듯이 박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주식 다 필요 없고 1%만 줘도 감사하지가 시장이 쫙 깔리면 그때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회는 오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코스닥도 전고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2달 전쯤에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12% 정도 빠져 있거든요. 코스닥이 이렇다 할 이슈도 없었는데 위기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지수가 12%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12%나 빠졌으면 2달 만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거기에는 연말 효과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는 큰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주주가 되면은 주식 양도세를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거래세만 있잖아요. 근데 대주주의 기준이 이제 계속 주식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연말에는 지분을 많이 떨어 놓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주주들이 팔아 놓는 거죠. 괜히 세금 때려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 지나고 나면 다시 사거든요. 그래서 1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돼야 대주주였다면 점점 세금 많이 때리려고 이걸 기준점을 낮춰 놓으니까 조금만 대주주 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팔죠. 그러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없고 다 팔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오픈마켓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도 없이 쭉 하락. 팔고 싶은데 실적이 별로야? 그럼 너도 죽어. 쭉 하락. 하나가 저쪽에서 던지니까 쟤도 파네? 나도 팔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투게더 투자.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주식에 따라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보통 12월 중순쯤 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들 많이 던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신규 진입이 생기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코스닥 레버리지 있잖아요. 코스닥 레버리지. 그거 작전해야죠, 우리. 그건 좀 고객들에게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도 200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간만에 대패 깎기 해서 우리 소고기 사 먹어야죠. 그죠?